그날 밤 네가 내게 건네준 것은 단 하나의 등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훗날 한나라의 어둠을 밝힐 아이의 운명이었다. 폭풍우가 산골 마을의 지붕을 흔들던 그 밤, 과부 은덕은 꺼져가는 등잔불 하나를 손바닥으로 가리며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노파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던 은덕은 잠시 망설였지요. 그러나 그녀는 끝내 노파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자신의 집을 뒤흔들고 아들의 운명을 바꾸며 훗날 온 마을이 잊지 못할 진실을 불러오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등성이가 세 겹으로 둘러서고 논두렁 사이로 맑은 물길이 구불구불 흐르던 곳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봄이면 살구꽃 향기가 낮은 담장을 넘어가고, 여름이면 우물가에 찬 기운이 오래 머물며, 가을이면 처마 밑에 말린 나물이 조용히 흔들렸지요. 사람들은 해가 지면 일찍 문을 닫고 등잔불을 낮추었고, 밤새 바람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서로의 집 불빛을 멀리서 살피며 살았어요. 그 마을 끝에는 작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고, 그 집에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 은덕이 어린 아들 서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집은 크지 않았지만 마당이 반듯했고,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으며, 부엌 뒤에는 장독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은덕은 새벽마다 물을 길어 아궁이 곁 항아리에 채워두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지붕에 지피 들뜨지 않게 손으로 눌러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은덕의 남편은 살아있을 때 말수가 적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마가 오기 전마다 처마 끝을 고치고, 겨울이 오기 전마다 곶감을 쌓아두며 집을 작아도 따뜻하게 지키는 것이 사람의 큰 복이라고 말하곤 했지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은덕은 그 말을 마음속에 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낡은 집이었지만 은덕에게 그 집은 남편의 숨결과 아들의 웃음이 남아있는 마지막 자리였어요. 서유는 10살을 갓 넘긴 아이였지만 또래보다 말이 차분하고 눈빛이 깊었어요. 그는 장난을 치다가도 어머니가 물동이를 들면 얼른 달려와 손잡이를 받쳤고, 비가 올 것 같으면 마당에 널어둔 나물과 배조각을 먼저 걷었지요. 은덕은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저렸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가 남의 집 아이보다 더 빨리 어른이 되는 것 같아 밤마다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보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은덕을 두고 가엾다 말하면서도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과부의 집에 너무 자주 드나들면 괜한 말이 생긴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지요. 은덕도 그것을 알아서 장터에 나가면 고개를 낮추고 필요한 말만 했어요. 누가 쌀겨 한 뼘박을 빌려달라면 말없이 내어주고, 누가 바느질을 부탁하면 밤을 새워 해주었지만 자신의 서러움은 쉽게 꺼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아야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늦가을은 유난히 바람이 거칠었어요. 산 위의 억새는 낮에도 흰 물결처럼 흔들렸고, 저녁이면 까마귀 떼가 낮게 날며 마을 뒤 숲으로 숨어들었지요. 은덕은 겨울이 빨리 올 것 같아 걱정이 많았어요. 감은 아직 넉넉하지 않았고, 뒤뜰밭에서 거둔 무와 배추도 지난해보다 적었어요. 그래도 그는 아들에게 춥다는 말을 들려주지 않으려 부엌에서 손이 얼어도 웃으며 국물을 저었어요. 어느 날 오후부터 하늘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낮인데도 산마루가 잿빛으로 잠기고, 먼 골짜기에서 우르르 낮은 울림이 들려왔지요. 마을 어른들은 우물가에 모여 오늘 밤은 문을 단단히 걸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고, 닭들도 평소보다 일찍 횃대에 올랐어요. 은덕은 마당에 널어둔 집신과 나무 바구니를 안으로 들이고, 서윤에게 오늘은 바람이 사납구나, 불씨를 잘 살펴야겠다 하고 말했어요. 해가 산 뒤로 완전히 숨기도 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처마 끝을 톡톡 두드리던 빗방울이 곧 굵은 줄기가 되어 지붕을 때렸고, 바람은 살인문을 잡아 흔들며 울부짖었지요. 은덕은 부엌 아궁이에 마른 솔가지를 넣고 불을 살렸어요. 서유는 방 안에 앉아 젖은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헌천을 밀어 넣었어요. 작은 집은 비바람 속에서 배처럼 흔들렸지만
등잔 불만은 조용히 방 한가운데를 비추고 있었어요. 은덕은 보리쌀을 조금 씻어 묽은 죽을 끓였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쌀알은 적고 물은 많았지만 김이 오르는 냄비를 바라보는 서윤의 얼굴에는 작은 안도감이 비쳤지요. 두 사람은 낮은 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천천히 죽을 나누어 먹었어요. 밖에서는 천둥이 산을 깨우듯 울렸고 빗물은 마당을 가로질러 작은 개울처럼 흘렀어요. 은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문 쪽을 바라보며 이런 밤에는 길 위에 있는 이가 없어야 할 텐데 생각했어요. 그때 살인문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이 대나무 울타리를 긁는 소리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곧 다시 들려온 소리는 사람의 지팡이가 젖은 땅을 더듬는 듯한 낮고 느린 두드림이었어요. 서윤이 먼저 고개를 들었고 은덕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일어났어요. 바람이 문짝을 때리는 사이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이 집에 불빛이 있습니까? 길 잃은 늙은이가 비를 피할 곳을 찾습니다. 은덕은 순간 망설였어요. 이런 밤에 낯선 일을 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마을에 말이 돌면 과부의 집은 금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 분명했지요. 그러나 문 밖 목소리는 너무 지쳐 있었고 비바람 속에서 오래 서 있으면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었어요. 은덕은 등잔을 손에 들고 서윤에게 방 안에 있으라 이른 뒤 조심스레 문고리를 풀었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비바람이 한꺼번에 들어와 등잔불을 흔들었어요. 살인문 밖에는 흰머리를 젖은 천으로 감싼 노파가 서 있었어요. 노파의 눈은 흐린 구름처럼 빛을 잃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옷자락은 흙탕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발끝에서는 진흙이 떨어졌어요. 은덕은 노파의 얼굴을 보자 더 묻지 못했어요. 그는 등불을 손바닥으로 가리며 어서 들어오세요. 길에서 더 서 계시면 몸이 상하십니다. 하고 말하고 노파의 팔을 부드럽게 받쳐 마당 안으로 이끌었어요. 노파는 문턱을 넘을 때 잠시 멈추었어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집안의 숨결을 느끼는 듯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지요. 은덕은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먼저 젖은 옷과 찬 손이 걱정되었어요. 그는 부엌 옆에 놓아둔 마른 수건을 가져와 노파의 어깨에 덮어주고 아궁이 가까운 자리에 앉혔어요. 서윤은 방 안에서 나오려다 어머니의 눈짓을 보고 멈추었지만 곧 작은 바가지를 들고 조심스레 따뜻한 물을 가져왔어요. 노파는 바가지를 두 손으로 받으며 서윤 쪽으로 얼굴을 돌렸어요. 그녀의 눈은 흐렸지만 고개는 아이가 손자리와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어요. 서윤은 놀라 한 걸음 물러났고 은덕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살짝 뛰었지요. 노파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낮은 목소리로 고맙구나. 어린 손이 따뜻한 물을 내어주니 이 밤의 비도 조금은 순해지는구나 하고 말했어요. 서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고 은덕은 남은 죽을 작은 그릇에 담았어요. 은덕은 그 죽이 두 사람의 저녁거리에서 덜어낸 것이라 마음이 아팠지만 그릇을 내미는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파는 숟가락을 천천히 들고 한 입씩 먹었어요. 죽은 묽었고 간도 세지 않았지만 노파는 귀한 잔치상을 대하듯 조용히 먹었지요. 밖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며 마당의 우물을 하얗게 비추었다가 사라졌어요. 그때 노파가 문득 말했어요. 이 집은 가난하나 불씨가 곧고 문은 낮으나 마음은 높지 않구나. 은덕은 그 말뜻을 다 알 수 없어 잠시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이 그저 길 잃은 일을 들인 것뿐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노파의 말에는 오래된 산길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진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은덕은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부엌 한쪽에 줄을 매고 노파가 밤새 몸을 눕힐 수 있도록 방 아랫목에 헌 이불을 깔았어요. 서윤은 자기 덮개를 반쯤 접어내어 놓으며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도 됩니다. 하고 말했어요. 노파는 방에 들어서면서 손끝으로 벽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닿는 곳마다 집의 오래된 흠과 손질한 자리를 정확히 짚었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고친 문설주, 은덕이 지난 봄에 덧댄 창호지 가장자리, 서윤이 장난치다 긁어놓은 낮은 벽까지 노파는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조용히 지나갔어요. 은덕은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길이 있고 오늘 밤 같은 비바람에는 말보다 따뜻한 자리가 먼저였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폭풍은 더 사나워졌어요. 지붕 위 짚이 젖은 새처럼 눌렸고 처막은 물줄기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은덕은 잠들지 못하고 아궁이 불씨를 살피러 몇 번이나 일어났어요. 서윤도 눈을 감았다 뜨며 어머니의 발소리를 들었지요. 노파는 이불 위에 누워 있었지만 깊이 잠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은덕이 부엌으로 나갈 때마다 노파의 얼굴은 조용히 그쪽을 향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집의 밤을 지키는 듯 했어요. 새벽 가까이 되었을 때 바람이 조금 낮아졌어요.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처음처럼 사납지는 않았고 먼 산에서 들리던 천둥도 점점 멀어졌지요. 은덕은 부엌문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을 보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노파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부인, 밤길에서 사람을 살리는 등불은 집안의 등잔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은덕은 놀라 돌아보았지만 노파는 여전히 눈을 감은 듯 앉아 있었어요. 그 말은 칭찬 같기도 하고 먼 앞날의 예고 같기도 했어요. 은덕은 아침이 되면 노파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을 앞 큰 길까지 모셔다 드리려 했어요. 그러나 날이 밝아도 비구름은 낮게 깔렸고 골짜기 길은 흙탕물이 되어 걷기 어려웠지요. 노파는 무리하지 않겠다며 하루만 더 머물게 해달라고 했어요. 은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추한 집이라 불편하실 겁니다. 하고 말하자 노파는 누추한 집은 있어도 누추한 마음은 여기 없구나 하고 대답했어요. 그날 낮 은덕은 젖은 장작을 골라 햇빛 대신 아궁이 곁에서 말렸어요. 서유는 마당에 고인 물을 작은 삽으로 길어내고 부러진 울타리 가지를 세워놓았지요. 노파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아이의 발걸음이 바뀌면 알아차렸어요. 아가, 무거운 것은 오른손으로만 들지 말아라.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면 마음도 쉽게 지친다 하고 한마디를 건넸지요. 서유는 그 말이 신기해 고개를 끄덕였고 은덕은 창호지 너머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오후가 되자 비는 그쳤지만 마을은 아직 젖은 냄새로 가득했어요.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나온 안악들이 모여 밤새 무너진 담장과 날아간 지붕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중 한 사람이 은덕의 집 쪽에서 낯선 노파를 보았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과부집에 밤 손님이 들었다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말은 젖은 땅 위의 물길처럼 조용히 퍼져갔어요. 은덕은 그 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지만 마을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남편 쪽 먼 친척인 만석이 은덕의 집 앞을 지나가다 일부러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는 평소에도 은덕의 작은 밭과 초가집을 탐내며 혼자 사는 여자가 집을 오래 지키기 어렵다고 은근히 말하곤 했지요. 만석은 살인문 너머로 방안 불빛을 보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수, 이런 날 낯선 일을 들였다는 말이 벌써 우물가에 돌고 있어. 남편 없는 집일수록 문을 더 무겁게 해야지요. 은덕은 문 안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은덕은 만석에게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꾸하면 말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면 작은 흠도 큰 흠이 되는 법을 알고 있었지요. 그는 다만 살인문을 조금 열고 비바람 속에서 길 잃은 늙은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고 낮게 말했어요. 만석은 코웃음을 치며 마당 안쪽을 훑어보았어요. 그 눈길은 노파가 아니라 집과 우물과 장독대에 오래 머물렀지요. 은덕은 그 눈빛을 보고 이 비가 그쳐도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올 것을 알았어요. 밤이 다시 내려앉자 마을은 전날보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은덕의 마음속에는 낮에 들은 만석의 말이 젖은 옷처럼 무겁게 걸려 있었지요. 그는 등잔 심지를 낮추고 서윤에게 일찍 자라 했어요. 서윤은 어머니 곁에 더 있고 싶었지만 말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노파는 아랫목에 앉아 손바닥을 무릎 위에 포개고 있었어요. 한참 뒤 노파가 부인. 문 밖의 말은 바람 같아도 문 안의 마음이 흔들리면 집 전체가 춥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은덕은 그제야 노파를 바라보았어요. 흐린 눈을 가진 노파가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은 은덕의 가슴 깊은 곳을 조용히 눌렀지요. 은덕은 작은 목소리로 저는 그저 이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남편이 남긴 자리와 아이가 자랄 마당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을 지키는 사람은 먼저 불을 지키고 불을 지키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날 밤 은덕은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서윤의 숨소리는 고르고 노파의 숨소리는 마른 잎처럼 가벼웠지요. 등잔불은 낮게 타오르며 벽에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흔들었어요. 은덕은 문 밖의 비바람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뚜렷이 느꼈어요. 그러나 동시에 노파를 들인 일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만약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는 등불을 들고 문을 열었을 것이고 젖은 노파의 팔을 똑같이 받쳐주었을 것이었어요. 새벽이 오기 전 노파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은덕은 잠결에 인기척을 느끼고 따라 나섰지요.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 하나가 떠 있었고 우물가의 무릉덩이는 그 별빛을 작게 품고 있었어요. 노파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치 은덕에게 말하는지 바람에게 말하는지 모르게 속삭였어요. 이 집의 아이는 아직 작은 그릇이나 그 안에 먼 길의 물소리가 들리는구나. 은덕은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이에 관한 말이라면 무엇이든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기 마련이었지요. 그는 노파에게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노파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방으로 들어갔고 은덕은 우물가에 홀로 서서 젖은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닭이 첫 울음을 울었고 산 아래 안개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날 이후 은덕은 이 낯선 노파가 단순히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 안개가 마당 낮은 곳에 오래 머물렀고 밤새 고인 물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마지막 빗방울을 받아 조용히 흔들렸어요. 은덕은 부엌문을 열어 젖은 냄새를 내보내고 아궁이 속재를 조심스레 긁어 불씨를 살렸지요. 서윤은 우물가에서 작은 바가지로 흙탕물을 퍼내며 자꾸 방 쪽을 돌아보았어요. 눈먼 노파는 낡은 이불 위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집안의 모든 움직임을 듣고 있는 사람처럼 고요했어요. 은덕은 노파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고 남은 무청을 썰어 아침국을 끓였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그릇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는 가장 깨끗한 사발을 골라 노파 앞에 놓았지요. 노파는 손끝으로 사발 가장자리를 한번 짚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 집의 아침은 적으나 허투루 내는 것이 없구나 하고 노파가 말하자 은덕은 대답 대신 솥뚜껑을 닫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날 마을길은 온통 진흙이었고 사람들은 무너진 담장과 쓰러진 울타리를 살피느라 바쁘게 오갔어요. 하지만 일손 사이사이마다 은덕의 집 이야기가 끼어들었지요.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어요. 누군가는 불쌍한 노인을 들인 일이 뭐가 나쁘냐고 했고 누군가는 과부의 집은 작은 일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말들은 물길처럼 서로 엉키며 마을 끝까지 흘러갔어요. 점심 무렵 만석은 젖은 갓을 털며 은덕의 집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는 어제보다 더 당당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뒤에는 먼 친척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내 둘이 함께 서 있었지요. 은덕은 마당에 널어둔 젖은 짚을 걷다가 그들을 보았어요. 만석은 살인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수,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오. 낯선 늙은이를 드리고도 아무 말 없이 숨기는 것은 집안의 체면에 좋지 않소. 은덕은 손에 묻은 집가루를 털고 천천히 문 쪽으로 갔어요.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손끝은 조금 차가웠지요. 그는 만석의 눈이 자신보다 집 뒤의 작은 밭과 장독대에 머무는 것을 보았어요. 은덕은 낮은 목소리로 숨긴 것이 아니라 비바람을 피하게 한 것입니다. 날이 마르면 길을 찾도록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만석은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그 말만으로는 마을의 입을 막지 못한다고 했어요. 만석이 돌아간 뒤 서유는 마당 가운데 서서 흙이 묻은 발끝만 바라보았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말뜻을 모두 알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가 괴로워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지요. 은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하지 말라 했지만 그 말이 자신의 마음까지 달래주지는 못했어요. 방 안에서 노파는 아무 말 없이 지팡이를 무릎 위에 놓고 있었어요. 그녀의 흐린 눈은 닫혀 있었으나
듣지 못한 말은 없는 듯 했어요. 오후가 되자 마을의 늙은 나무꾼 덕보가 은덕의 집을 찾아왔어요. 덕보는 젊은 시절 산에서 크게 다쳤을 때 은덕의 남편에게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고 그 뒤로 은덕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조용히 장작 한 묶음을 놓고 가곤 했지요. 그는 비에 젖은 소나무 가지를 어깨에서 내려놓고 은덕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문턱 가까이 서서 비바람이 거셀수록 등불은 손으로 가려야 꺼지지 않는 법이다 라고 말했어요. 은덕은 덕보의 그 한마디를 가만히 마음속에 담았어요. 덕보는 더 묻지도 않고 더 말하지도 않았지요. 그는 장작 묶음을 부엌 옆에 기대어 놓고 노파가 있는 방 쪽으로 한번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돌아갔어요. 서유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마을의 은덕을 나쁘게 보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아이의 작은 가슴에 따뜻한 돌멩이 하나처럼 들어앉았어요. 그날 저녁 노파는 부엌 가까이 앉아 장작 타는 소리를 오래 들었어요. 은덕은 무청국에 보리밥을 말아 세 그릇으로 나누었고 서윤은 노파 앞에 수저를 놓았지요. 노파는 서윤의 손이 닿기도 전에 수저가 놓일 자리를 알고 있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서윤은 놀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노파는 작은 웃음을 입가에 띠고 어린 마음이 말을 삼키는 법을 알면 훗날 큰 말을 아끼게 된다라고 했어요. 은덕은 노파의 말이 점점 더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어요. 눈이 멀었다는 사람이 집안의 사람 움직임을 너무 정확히 알았고 처음 온 집인데도 부엌과 방 사이의 문턱 높이를 한 번도 헛디디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두려움만 드는 것은 아니었어요. 노파 곁에 있으면 오래전부터 잊고 있던 낮은 종소리를 듣는 듯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은덕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아궁이를 살폈어요. 이튿날 아침에는 햇살이 조금 났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길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어요. 우물가에서 은덕이 물을 짜 두 아낙이 말을 멈추었고 한 아이는 어머니의 치마폭 뒤에 숨어 은덕을 훔쳐보았지요. 은덕은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며 고개를 숙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낮게 과부가 모르는 노파를 들였으니 집안에 숨은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말은 작았지만 은덕의 귀에는 돌멩이처럼 또렷하게 닿았어요. 서유는 그런 일을 보고 나서부터 말수가 줄었어요. 그는 원래도 조용한 아이였지만 이제는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고 우물가에 갈 때도 혼자 가려 하지 않았어요. 은덕은 아들이 겁먹을까봐 마음이 아팠지요. 저녁에 그는 서윤을 곁에 앉히고 사람들의 말은 잠깐 머무는 구름과 같아 우리가 스스로 흐려지지 않으면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마을 어른 몇을 찾아다니며 은덕의 남편이 남긴 집은 친척들이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어요. 과부 혼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집을 지키다 보면 어느 날 낯선 이에게 속을 수 있고 집안 물건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고 떠들었지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의 속이 집과 밭에 있음을 조금씩 알아차렸어요. 그러나 누구도 쉽게 나서려 하지 않았어요. 마을 어귀의 방앗간에서도 은덕의 이야기가 오갔어요. 방아를 뛻던 여인 하나가 그 노파가 산 너머에서 온 점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 다른 이는 떠돌이 거지가 눈먼 척을 한다고 했지요. 또 다른 사람은 폭풍우 치던 밤에 은덕의 집 위로 푸른 빛이 잠깐 비쳤다고 보태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일을 무서워하면서도 무서운 일을 말로 키우는 데에는 이상할 만큼 부지런했어요. 은덕은 소문을 잠재우고 싶었지만 노파를 내쫓을 수는 없었어요. 길은 아직 흙이 무너져 미끄러웠고 노파는 오래 걸으면 기침을 했지요. 게다가 은덕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노파가 그냥 떠나가는 길손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밤마다 노파는 서윤이 잠든 뒤에도 오래 앉아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아이를 감시하는 사람 같지 않고 먼 길 끝에서 겨우 찾은 것을 확인하는 사람 같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만석은 작은 술 기운을 빌려 더 큰 소리를 냈어요. 그는 장터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은덕이 남편 집에 낯선 일을 숨기고 있으니 친척들이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지요.
또 은덕이 착한 얼굴로 사람을 속일 수도 있으니 마을 어른들이 먼저 집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옳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못 들은 척 돌아섰어요. 그러나 그날 저녁까지 그 말은 은덕의 살인문 앞까지 왔어요. 은덕은 마당에 앉아 찢어진 버선을 꿰매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그는 바늘을 놓지 않았어요. 노파가 방 안에서 천천히 물었어요.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더냐? 은덕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제가 집을 지킬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낯선 일을 들였으니 친척들이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노파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장작 타는 소리만 부엌에서 낮게 이어졌어요. 한참 뒤 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방 문턱까지 나왔어요. 그녀의 흐린 눈은 마당의 저녁빛을 향해 있었고 젖은 바람이 흰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지요. 노파는 은덕에게 가까이 오라 손짓하지 않았지만 은덕은 저절로 그 앞에 앉았어요. 노파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사람의 귀가 많은 곳보다 하늘이 조용히 듣는 곳에서 먼저 마음을 세워라 라고 말했어요. 은덕은 그 한마디를 듣고 오래 숙였던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그 말은 은덕에게 이상한 힘을 주었어요. 당장 마을의 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자신이 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는 그날 밤 집 안팎을 다시 살폈어요. 남편이 고쳐둔 문설주, 서윤이 자주 앉는 마루 끝,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무너지지 않은 장독대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이 작은 집은 약해 보여도 그 안에서 살아온 세월은 쉽게 남의 말에 넘어갈 만큼 가볍지 않았어요. 서윤은 어머니가 마당을 도는 모습을 따라 나섰어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등불을 들었고 은덕은 그 빛에 기대어 울타리 틈을 막았지요.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전날처럼 사납지는 않았어요. 노파는 방 안에서 그 등불을 바라보는 듯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서윤이 잠시 문 앞에 섰을 때 노파는 아이에게 네가 든 불은 작아도 어머니의 그림자를 길 잃게 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했어요. 서윤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며칠 사이 노파의 기침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떠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은덕도 재촉하지 않았지요. 대신 그는 매일 아침 길 상태를 살피고 마을 사람들의 눈길을 견디며 물을 길었어요. 어느 날 우물가에서 한 젊은 안악이 은덕에게 다가와 아주 작게 말했어요. 그 밤에 우리 어머니였어도 문을 열어주셨겠지요. 은덕은 놀라 그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안악은 더 말하지 않고 물동이를 들고 떠났지만 그 한마디는 은덕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만석은 점점 더 조급해졌어요. 은덕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지 않자 그는 마을 어른들을 모아 정식으로 이야기를 꺼내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는 오래된 족보와 남편 쪽 친척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은덕의 집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 했어요. 사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죽은 남편의 이름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집 뒤편 밭과 우물 곁 뽕나무였어요. 그 나무 아래 땅이 비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그날 밤 은덕은 부엌에서 콩 몇 알을 씻으며 노파에게 만석이 내일 마을 어른들과 올 것 같다고 말했어요. 서윤은 방 안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꼭 쥐었지요. 노파는 잠시 침묵하다가 지팡이 끝으로 마룻바닥을 가볍게 짚었어요. 그 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을 또렷하게 울렸어요. 노파는 숨지 말고 문을 열어라.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은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은덕은 그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는 낡은 함에서 남편이 남긴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내보았어요. 그 안에는 혼이 나던 날 남편이 직접 깎아준 나무빗과 서윤이 태어났을 때 묶어두었던 붉은 실이 들어있었지요. 은덕은 그 물건들을 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어요.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만석의 말을 막아주었을까 생각하다가 곧 자신이 이제 이 집의 문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새벽녘 노파는 은덕을 불러 가까이 앉게 했어요. 창밖에는 닭이 울기 전에 푸른 어둠이 낮게 깔려 있었고 아궁이의 불씨는 재 속에서 붉게 숨쉬고 있었지요. 노파는 은덕의 손바닥을 잠시 잡았어요. 그 손은 늙고 마른데도 묘하게 따뜻했어요. 노파는 서윤이 잠든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저 아이에게 닥칠 길은 멀지만 첫걸음은 어미가 지킨 문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은덕은 두려움과 믿음이 함께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서윤에게 먼 길이라니. 그것이 복인지 짐인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지금은 왕도 나라 일도 생각할 수 없고 그저 아들이 남의 손가락질 속에서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은덕은 노파에 손을 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창밖에서 첫 닭이 울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데우고 마당을 쓸었어요. 오늘 찾아올 말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어요. 아침 해가 젖은 산허리를 비추기 시작할 때 은덕의 집 마당은 이상하리만큼 깨끗했어요. 서유는 우물가에 물통을 가지런히 놓았고 은덕은 문턱을 닫고 장독대 위에 빗물을 훔쳤지요. 노파는 방 안에서 흰 머리를 곱게 빗어내리고 낡은 겉옷을 단정히 여몄어요.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지만 그 모습에는 길 잃은 늙은이보다 더 오래된 위엄이 어려 있었어요. 은덕은 그것을 보고 가슴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조용히 밝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침이 밝았지만 은덕의 집 둘레에는 전날 밤보다 더 묵직한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젖은 흙은 햇살을 받아 조금씩 마르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물기를 머금은 장작처럼 쉽게 타오르지 못했지요. 은덕은 마당을 쓸다가 살인문 바깥에서 멀찍이 멈추는 발걸음들을 들었어요. 누군가는 지나가는 척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우물로 가는 길을 일부러 늦추며 집안을 엿보았어요. 서유는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숟가락을 자주 멈추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오늘은 무엇인가 달라질 날이라는 것을 느낀 듯 했지요. 은덕은 그런 아들을 보며 일부러 평소처럼 무청국을 더 떠주었어요. 밥을 든든히 먹어야 마음도 허기를 타지 않는다 하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있었어요. 노파는 방 한쪽에 앉아 두 사람의 조용한 움직임을 듣고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지팡이 손잡이를 손끝으로 어루만졌어요. 마을 쪽에서는 만석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는 평소보다 깨끗한 겉옷을 입고 마치 집안의 큰일을 맡은 사람처럼 허리를 세웠지요. 만석은 마을 어른들에게 은덕이 낯선 노파를 며칠이나 들여놓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또 남편 없는 집에 어린아이 하나뿐이니 친척들이 나서서 살림과 밭을 살피는 것이 옳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의 말마다 집과 밭이 빠지지 않았기에 듣는 이들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갔어요. 은덕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안악은 은덕을 보자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말끝은 공기 속에 남아 있었지요. 은덕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물동이를 채웠어요. 차가운 물이 손등에 튀었고 그 서늘함이 마음속 불안을 잠시 눌러주었어요. 돌아서는 길에 늙은 방앗간 주인이 낮게 말했어요. 물은 흐려져도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습니다. 은덕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만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덕은 부엌에서 젖은 장작을 뒤집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어요. 노파가 처음 왔던 밤에 기대어둔 낡은 지팡이가 아궁이 곁에 놓여 있었는데 불빛에 비친 지팡이 끝이 희미하게 반짝였지요. 은덕은 손을 뻗어 살펴보려다 멈칫했어요. 낡은 나무라고만 생각했던 끝부분에는 아주 작은 무늬가 파여 있었고 그것은 마을 물건에서는 보기 어려울 만큼 고르고 섬세했어요. 은덕의 손끝이 그 무늬 위에서 조용히 떨렸어요. 그 무늬는 새가 날개를 접고 물결 위에 앉은 모양 같기도 했고 둥근 해가 구름 사이에서 떠오르는 모양 같기도 했어요. 은덕은 예전에 장터에 온 떠돌이 이야기꾼이 멀리 왕궁의 물건에는 그런 표시가 새겨진다고 말하던 것을 어렴풋이 떠올렸어요.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저었지요. 자신 같은 산골 과부의 집에 왕궁과 닿은 사람이 올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작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진 듯 파문이 일었어요. 노파는 은덕이 지팡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조용히 말했어요. 오래 쓴 물건은 주인의 길을 조금씩 닮아갑니다. 은덕은 놀라 지팡이에서 손을 거두었어요. 노파는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지만 은덕의 움직임을 모두 본 사람처럼 고개를 살짝 기울였지요. 은덕은 무늬에 대해 묻고 싶었으나 입술을 다물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노파의 지난 길보다 곧 마당에 들이닥칠 사람들의 말과 시선을 견디는 일이었어요.
그날 낮, 서윤은 우물가 옆에 놓인 작은 돌을 옮기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소리도 크지 않았는데 방 안의 노파가 곧바로 고개를 돌렸지요. 왼발을 먼저 딛지 말고. 젖은 돌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거라 하는 말이 문틈으로 흘러나왔어요. 서윤은 놀라 그대로 멈추었고 은덕도 마당 한가운데서 노파를 바라보았어요. 눈먼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아는 일은 하루 이틀의 우연으로 넘기기 어려웠어요. 은덕은 그 순간 노파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길손이 아니라는 생각을 굳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두려움보다 책임감을 먼저 불러왔지요. 만약 노파가 높은 곳에서 온 사람이라면 자신이 무례하게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만약 노파가 깊은 뜻을 품고 온 사람이라면 자신은 더더욱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했어요. 은덕은 서윤의 흙 묻은 손을 닦아주며 오늘 하루는 말보다 눈빛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후가 되기 전 만석의 아내가 먼저 은덕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그는 살인문 밖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마을 사람들이 곧 올 것이라며 미리 마음을 정하라고 했지요. 형님, 집은 혼자 버티는 곳이 아닙니다. 친척 손에 맡기면 아이도 편할 겁니다. 하고 말했지만 눈빛은 은덕의 얼굴이 아니라 장독대와 부엌문을 살폈어요. 은덕은 조용히 아이의 편함은 남의 욕심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만석의 아내는 그 말에 얼굴을 붉히고 돌아섰어요. 그 발소리가 멀어지자 서윤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아이는 무엇인가 묻고 싶었지만 은덕의 얼굴을 보고 말을 삼켰지요. 은덕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무서워도 곧게 서 있으면 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알 수 있다 하고 말했어요. 노파는 그 말을 듣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다 은덕의 마음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듯한 웃음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덕보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이번에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마당 가장자리에 서서 은덕의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은덕은 그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려 했지만 덕보는 손을 저었어요. 그는 굳은 얼굴로 마른 풀을 밟은 발자국은 밤이 되어도 풀잎 위에 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은덕은 그 말뜻을 곧바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덕보의 눈길이 울타리 바깥 좁은 길에 머무는 것을 보았어요. 은덕은 덕보가 떠난 뒤 울타리 옆을 살폈어요. 그곳에는 비가 그친 뒤 말라가는 풀 위로 낯선 발자국들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다닌 흔적일 수도 있었지만 그중 몇몇은 살인문을 피해 뒤뜰 쪽으로 돌아간 자국처럼 보였지요. 은덕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군가 집 뒤편을 엿보았거나 밭과 헛간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러 온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만석의 말들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이 더 뚜렷해졌어요. 밤이 오자 은덕은 부엌 뒤 헛간을 살피러 갔어요. 서윤도 따라가려 했지만 은덕은 아이에게 등잔을 들고 마루에 서 있으라 했지요. 헛간 안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모아둔 마른 잎과 식감. 남편이 쓰던 낡은 외지가 있었어요. 은덕은 페리 손잡이 곁에서 작은 천조각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만석이 자주 입던 푸른 겉옷의 소매 끝과 같은 빛이었어요. 은덕은 그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어요. 은덕은 그 천조각을 당장 마을에 들고 가 소리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소리를 먼저 지르면 진실도 다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천조각을 깨끗한 헝겊에 싸서 낡은 함 안에 넣었어요. 노파는 방 안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무엇을 보았느냐? 은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누군가 우리 집 뒤를 다녀간 흔적을 보았습니다. 하고 답했어요. 노파는 흔적은 말보다 오래 버티니 잘 간직하라. 라고 했어요. 그 밤, 은덕은 처음으로 마음속에 계획을 세웠어요. 만석이 내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살피겠다 하면 은덕은 도망치거나 울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대신 마당을 열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노파를 들인 까닭과 만석이 집을 탐내온 일을 차근차근 말할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발자국과 천조각, 그리고 만석의 눈길이 머물던 곳들을 모두 기억해야 했어요. 은덕은 잠든 서윤의 이마를 만지며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새벽녘에는 이상한 일이 또 있었어요.
서윤이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작은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는데 노파가 그 소리에 눈을 뜨고 곧바로 아이 쪽으로 몸을 돌렸지요. 그녀는 아이의 머리 위 허공에 손을 얹듯이 잠시 멈추었다가 낮게 말했어요. 어린 새가 둥지를 잃지 않으면 먼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은덕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집은 서윤에게 단순한 초가가 아니라 마음의 둥지였어요. 날이 밝자 마을 어른 셋이 만석과 함께 은덕의 집으로 왔어요. 그들은 바로 마당으로 들어오지 않고 살인문 앞에 서서 은덕을 불렀지요. 만석은 어제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를 꾸몄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형수, 오늘은 서로 좋게 이야기합시다. 집안 물건을 살피고 그 노파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마을도 편안해질 것이오. 라고 말했어요. 은덕은 살인문을 열고 허리를 숙였지만 문을 활짝 열지는 않았어요. 은덕은 마을 어른들에게 먼저 차를 내겠다고 했어요.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데우며 손을 가만히 눌렀지요.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예전처럼 무너지려는 떨림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다잡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나야 하는 작은 다리 같았죠. 노파는 문가에 앉아 은덕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덕이 차그릇을 들고 나가려 할 때 낮게 말했어요. 말을 아끼되 숨기지는 말고 눈물을 참되 마음을 굽히지는 말아라. 마당에 앉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은덕을 타이르듯 말했어요. 과부 혼자 사는 집이니 마을의 눈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고 친척의 말을 무조건 나쁘게만 들을 필요도 없다고 했지요. 은덕은 그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람을 비바람 속에 세워두지 않은 일뿐입니다. 그 일은 내일도 모레도 다시 하라면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마당의 공기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만석은 그 침묵이 길어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는 곧바로 말끝을 잡으며 은덕이 사람의 정을 앞세워 집안의 법도를 흐린다고 했지요. 또 노파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상 집안에 숨은 물건이 사라졌는지 살펴야 한다고 우겼어요. 은덕은 그 말에 고개를 돌려 만석을 바라보았어요. 사라진 물건을 찾기 전에 먼저 누가 남의 뒷뜰을 밤에 밟았는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은덕이 조용히 말했어요. 만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마을 어른들의 눈길이 만석에게 향했어요. 만석은 헛웃음을 지으며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은덕은 더 크게 말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헝겊에 싸둔 천조각을 가져왔어요. 그는 그것을 마루 위에 조용히 펼쳤어요. 비가 그친 뒤 헛간 곁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 뒤로 돌았고 그 자리에 이런 조각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마을 어른 하나가 천을 집어들고 만석의 소매끝을 바라보았어요. 만석은 얼굴빛을 바꾸며 그런 천은 누구나 입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지요. 은덕은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아직 진실을 모두 드러내기에는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는 마을 어른들에게 내일 해가 높이 오른 뒤 다시 와달라고 청했어요. 오늘은 서로의 말이 흙탕물 같습니다. 하루를 두고 맑아진 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밝히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마을 어른들은 뜻밖에도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은덕이 울거나 화내지 않고 차분히 말하자 그들 역시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만석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일어섰지만 어른들 앞에서 더 크게 우길 수는 없었어요. 그는 살인문을 나가며 은덕에게 낮게 속삭였어요. 형수, 괜히 일을 키우면 아이만 힘들어질 거요. 은덕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서윤은 마루 안쪽에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이 돌아간 뒤 은덕은 다리가 풀려 마루 끝에 앉았어요. 서윤이 달려와 물을 가져왔고 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문턱으로 나왔지요. 노파는 은덕을 향해 오늘은 문을 지켰고 내일은 마음을 밝힐 차례구나 라고 말했어요. 은덕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깊은 숨을 쉬었어요. 아직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 더는 혼자 숨어 떨고만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 저녁 은덕은 집안을 정돈했어요. 그는 장독대 위를 닦고 헛간 문을 고쳐 걸고
마당 가운데 작은 등잔을 놓을 자리를 골랐지요. 내일 사람들이 모이면 그 등잔을 밝힐 생각이었어요. 처음 노파를 맞아들였던 폭풍우의 등불처럼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진실을 비추고 싶었어요. 서유는 묵묵히 어머니를 도왔고 노파는 방 안에서 오래된 노래 같기도 하고 기도 같기도 한 숨을 낮게 내쉬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은덕은 노파 앞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르신, 내일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노파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깥에서는 마른 바람이 울타리 끝을 지나가고 멀리 개 짖는 소리가 한번 들렸다가 사라졌지요. 마침내 노파가 말했어요. 네가 지어낼 말은 하나도 없다. 네가 한 일과 네가 본 것을 순서대로 놓으면 거짓은 스스로 제 그림자에 걸려 넘어진다. 은덕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은덕은 그 밤 함안에 물건들을 꺼내 다시 살폈어요. 남편의 나무빗, 서윤의 붉은 실, 헛간에서 주운 천조각, 그리고 노파가 처음 온 밤, 젖은 마당에 남았던 지팡이 자국까지 마음속에 차례로 놓았지요. 그 모든 것은 큰 보물도 아니고 번쩍이는 증거도 아니었지만 집을 지켜온 시간과 사람들의 욕심을 가르는 작은 돌들이었어요. 은덕은 내일 그 돌들을 하나씩 마당 가운데에 놓듯 말하리라 다짐했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서윤이 잠에서 깨 조용히 어머니 곁으로 왔어요. 아이는 어머니, 제가 내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은덕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따뜻한 손으로 서윤의 등을 쓸며 무서워도 괜찮다. 다만 무서움 때문에 남의 거짓을 참말로 믿지는 말자라고 했어요. 노파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창밖의 어둠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어요. 동틀 무렵 은덕은 마당 가운데 등잔을 놓고 새 심지를 끼웠어요. 아직 불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기름은 넉넉히 부어두었지요. 부엌에서는 보리차가 끓고 장독대 옆에는 서윤이 깨끗이 닦아둔 낮은 걸상이 놓였어요. 은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큰 바람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래도 그는 문을 닫지 않았어요. 오늘은 숨을 날이 아니라 모두 앞에서 밝힐 날이었어요. 아침 해가 산등성이 위로 천천히 오르자 은덕의 집마당에는 밤새 닦아둔 흙빛이 고르게 드러났어요. 비가 지난 뒤에 공기는 맑았지만 살인문 밖에는 벌써 낮은 기척들이 모여들고 있었지요. 누군가는 헛기침을 하고 누군가는 집신 끝으로 마른 흙을 긁었어요. 은덕은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보리차를 따르고 마당 한가운데 놓아둔 등잔을 바라보았어요. 아직 불을 붙이지 않은 그 등잔은 오늘 말해야 할 진실처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유는 어머니가 시키지 않아도 우물가 물동이를 가지런히 세우고 마루 끝에 먼지를 손바닥으로 훔쳤어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피하지 않았지요. 은덕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면서도 대견했어요. 노파는 방 안에서 흰머리를 단정히 묶고 낡은 겉옷을 여민 채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흐린 눈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듯 했지만 그날 아침의 자세에는 오래된 삼봉우리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마침내 만석이 마을 어른들과 함께 살인문 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어제보다 많은 사람이 뒤따랐지요. 우물가에서 소문을 나누던 안악들, 방앗간 주인, 길가에서 장작을 패던 사내들까지 조금씩 거리를 두고 섰어요. 만석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오히려 어깨를 펴며 큰일을 바로잡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는 살인문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오늘은 과부의 집에 생긴 일을 마을 앞에서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은덕은 살인문을 열고 사람들을 마당으로 들였어요. 그의 손은 차분했고 얼굴은 지나치게 밝지도 어둡지도 않았지요. 마당은 넓지 않아 사람들은 장독대 곁과 우물가 옆, 울타리 아래 나누어 섰어요. 서유는 마루 안쪽에 서 있었고 노파는 방문턱 가까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은덕은 마당 한가운데로 가서 등잔에 불을 붙였어요. 낮인데도 작은 불꽃이 살아나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한순간 낮아졌어요. 만석은 그 등잔을 보고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형수, 대낮에 등불을 켠다고 거짓이 참이 되지는 않소.
오늘은 감정으로 사람들을 붙잡지 말고 왜 낯선 노파를 들였는지, 집안 물건을 어찌 지키고 있는지 똑똑히 말하시오. 그의 말끝은 공손한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은덕을 몰아붙이려는 급한 마음이 숨어 있었어요. 은덕은 곧장 대답하지 않고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살짝 가렸어요. 은덕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폭풍우가 치던 밤, 이 어르신은 살인문 밖에서 길을 잃고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남편 없는 집이라는 말이 두려웠지만 사람이 비바람 속에 쓰러지는 것을 두고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은덕의 입에서 조용히 나오자 소문처럼 가볍게 떠다니지 않았어요. 그것은 비를 맞은 사람의 젖은 옷과 문을 연 사람의 떨린 손을 함께 떠올리게 했어요. 은덕은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이 어르신께 드린 것은 따뜻한 물 한 바가지와 묽은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을 더럽힌 일이라면 저는 오늘도 같은 잘못을 하겠습니다. 그 말에 우물가 쪽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만석은 얼굴을 찌푸렸지만 곧바로 끼어들지 못했지요. 은덕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들을 만큼 또렷했어요. 서유는 마루 안쪽에서 어머니의 등 뒤를 바라보며 두 손을 꼭 모았어요. 만석은 잠시 뒤 다시 앞으로 나섰어요. 사람 살린 이야기는 듣기 좋소. 그러나 집안에는 법도가 있고 남편 쪽 친척들이 걱정하는 것도 까닭이 있소. 낯선 사람을 들였으니 집안 물건과 땅 문서가 무사한지 살피는 것이 마땅하오. 그는 일부러 땅 문서라는 말을 크게 했어요. 사람들의 눈길이 잠시 집 안쪽으로 향했지요. 은덕은 만석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숨기지 못할 정도로 드러났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더 차분히 대답했어요. 은덕은 마루 위에 작은 헝겊 구러미를 올려놓았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조금씩 몸을 기울였지요. 은덕은 꾸러미를 풀어 헛간 곁에서 주운 푸른 천조각을 펼쳤어요. 비가 그친 뒤 우리 집 뒤 헛간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조각 하나로 누구를 죄인이라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누군가 밤중에 살인문을 지나지 않고 뒤뜰로 돌아 들어왔다는 것은 말하고 싶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마을 어른 하나가 그 천조각을 받아들고 만석의 소매 끝을 보았어요. 만석의 겉옷은 어제 보았던 것과 달랐지만 소매 안쪽에 남은 꿰맨 자리가 어색했지요. 방앗간 주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을 살폈어요. 만석은 얼른 팔을 뒤로 감추며 그런 빛의 천은 장터에도 많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말은 마당에 단단히 박히지 못하고 바람 위에 흩어졌어요. 사람들은 처음으로 만석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덕보가 울타리 곁에서 앞으로 한 걸음 나왔어요. 그는 아침부터 뒤쪽에 서 있었지만 누구도 그가 말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덕보는 은덕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 뒤 사람들에게 낮게 말했어요. 비온 뒤 풀 위의 발자국은 거짓말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은덕의 집 뒤뜰 쪽으로 향했어요. 만석은 얼굴빛이 더 굳어졌고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세게 쥐었어요. 마을 어른들은 은덕에게 뒤뜰을 보아도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은덕은 고개를 끄덕였고 모두가 우물가를 지나 헛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지요. 흙은 많이 말랐지만 울타리 안쪽 그늘에는 아직도 어제에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살인문에서 곱게 들어온 발걸음이 아니라 울타리를 타고 돌아 헛간으로 향한 발자국이었지요. 방앗간 주인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구경꾼 발이 아니오. 수무려 한 발이오. 그 말에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만석은 발자국이 누구 것인지 얻지 않으냐고 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의심도 커졌지요. 은덕은 그때도 만석을 몰아세우지 않았어요. 그는 마당으로 돌아와 등잔 옆에 서며 말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한 사람을 망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집을 빼앗기 위해 제가 사람을 속였다는 말을 더는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은 고요했지만 오래 참고 있던 서러움이 물처럼 배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말들이 오갔어요. 어떤 이는 은덕이 그동안 장터에서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다고 했고
어떤 이는 폭풍우 치던 밤이라면 자기 집도 문을 열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우물가 젊은 안악은 얼굴을 붉히며 그날 자신도 은덕을 의심하는 말을 들었으나 이제 부끄럽다고 낮게 말했지요. 소문은 처음에는 은덕을 누르던 돌이었지만 그 순간부터 조금씩 만석의 발등 위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만석은 더 버티기 어려워지자 노파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그는 방문턱에 앉은 노파를 가리키며 모든 일의 시작은 저 낯선 늙은이에게 있으니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했어요.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왜 이런 집에 오래 머무어? 혹시 은덕과 짜고 무엇을 얻으려는 것은 아니오. 그의 말이 끝나자 마당에는 차가운 침묵이 내렸어요. 은덕은 노파를 감싸려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노파가 먼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노파는 처음 은덕의 집에 들어오던 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문턱을 넘었어요.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지팡이가 마당 흙을 짚을 때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낮아졌지요. 그녀는 등잔 가까이 와서 서윤 쪽으로 잠시 얼굴을 돌린 뒤 만석을 향해 섰어요. 흐린 눈은 여전히 빛을 담지 못했지만 그 앞에 선 사람은 이상하게도 눈길을 피하고 싶어졌어요. 노파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묻기 전에 네 마음이 무엇을 배랐는지 먼저 보아라. 그 말에 만석은 움찔했어요. 노파는 지팡이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고 은덕이 보았던 작은 무늬가 햇빛에 드러났어요. 마을 어른 중 가장 나이 많은 이는 그 무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지요. 젊은 시절 관가에 드나든 일이 있던 그는 그 무늬가 먼 왕국에서 임금의 뜻을 전하던 이들이 지니는 표시와 닮았다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서며 허리를 숙였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서로 놀라 웅성거렸어요. 노파는 자신을 높이 세우려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낮은 목소리로 오래전부터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러 길을 떠났다고 말했어요. 그는 왕궁의 문턱보다 백성의 부엌 불씨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산을 넘고 강을 건너왔다고 했지요. 나는 왕의 자리를 탐할 아이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낮은 곳에서 남을 품을 마음을 가진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보러 왔다. 노파의 말은 마당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은덕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노파는 서윤을 바라보듯 고개를 돌렸어요. 폭풍우 치던 밤. 이 집의 어미는 두려움을 알면서도 문을 열었다. 이 집의 아이는 제 몫의 따뜻함을 덜어 길 잃은 늙은이에게 내었다. 등잔불은 작았으나 그 마음은 넓었다. 서윤은 놀라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았어요. 은덕은 아들을 감싸 안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만석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노파의 말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을 것을 알아차렸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런 큰 이야기가 어찌 과부의 집에서 나올 수 있느냐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나이 많은 마을 어른이 엄한 목소리로 만석을 불렀어요. 오늘 드러난 것은 노파의 큰 이름이 아니라 네가 이 집을 걱정한다며 뒤뜰을 밟은 마음이다.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만석은 더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의 아내도 울타리 밖에서 얼굴을 가리고 서 있었지요. 마을 어른들은 만석에게 은덕의 집과 밭에 대해 다시는 입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또한 밤에 남의 뒤뜰을 살핀 일은 작다 할 수 없으니 한동안 마을 일에서 물러나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했지요. 만석은 고개를 숙였지만 진심으로 뉘우친 것인지 부끄러움에 눌린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는 그날 더 머물지 못하고 뒤돌아섰어요. 만석이 살인문 밖으로 나가자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도 오래된 숨을 내쉬듯 조금씩 몸을 풀었어요. 누군가는 은덕에게 미안하다고 작게 말했고 누군가는 서윤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지요. 은덕은 그 모든 말을 크게 받지 않았어요. 그는 다만 허리를 숙여와 주셔서 고맙다고 했어요. 노파는 다시 방문턱에 앉았고 지팡이 무늬는 겉옷자락 아래 조용히 가려졌어요. 큰일은 끝난 듯 했지만 마당에는 아직 말보다 깊은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마을 어른들이 돌아가기 전 은덕은 부엌으로 들어가 큰 솥에 물을 더 부었어요. 남은 보리와 무청, 콩 몇 알을 넣어 묽은 국을 끓였지요.
가진 것은 적었지만 오늘 모인 사람들에게 따뜻한 것을 한 모금씩 나누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양했지만 덕보가 먼저 사발을 받아들자 하나둘 마루 아래에 앉았어요. 뜨거운 김이 마당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주었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아침보다 훨씬 낮고 부드러워졌어요. 서유는 작은 그릇들을 씻어 어머니에게 건넸어요. 아이의 손놀림은 아직 서툴렀지만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의 두려움 대신 조용한 빛이 떠올랐지요. 젊은 아낙 하나가 서윤에게 고맙다고 말하자 아이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노파는 그 모습을 듣고 있는 듯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지었어요. 은덕은 국자를 저으며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또 다른 비가 내릴 수 있지만 따뜻한 국 한 그릇이 그 비를 조금은 택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점심 무렵이 지나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당에 남은 것은 젖은 집, 냄새와 식은 등잔, 그리고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힌 흙뿐이었지요. 은덕은 서윤과 함께 그 발자국들을 천천히 쓸었어요.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마당이 다시 살림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우물가에는 깨끗한 물동이가 놓이고 장독대 위에는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작은 집은 길고 무거운 말을 견딘 뒤 깊은 숨을 쉬는 듯 했어요. 노파는 저녁 무렵 은덕을 불러 곁에 앉게 했어요. 창밖으로는 구름이 걷히고 붉은 노을이 산마루에 걸려 있었지요. 은덕은 노파 앞에 따뜻한 물을 놓고 조용히 앉았어요. 노파는 오늘 너는 집을 지키려고 싸운 것이 아니라 집의 뜻을 밝힌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은덕은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을 열었고 거짓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은덕의 집에는 오래간만에 편안한 저녁이 찾아왔어요. 부엌 아궁이에는 마른 장작이 고르게 타올랐고 소단에서는 보리밥 냄새가 은근히 퍼졌지요. 서유는 마당 한쪽에 널어둔 젖은 집신을 들여놓고 우물가 바가지를 뒤집어 두었어요. 은덕은 장독대에서 된장을 조금 떠와 나물국에 풀었고 노파는 아랫목에서 조용히 손을 녹였어요. 바깥의 마을도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사람들은 오늘 들은 말을 마음속에서 되짚고 있었어요. 저녁상을 받은 서유는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은덕이 왜 그러느냐고 묻자 아이는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 오늘 사람들이 다시 우리 집에 와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닫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은덕은 그 말을 듣고 밥그릇 위로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질까봐 잠시 숨을 삼켰지요. 노파는 두 사람을 향해 문을 여는 손보다 열린 문을 지키는 마음이 더 귀하다. 라고 말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마을에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도 부드러워졌어요. 은덕은 등잔 심지를 낮추고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폭풍우가 치던 밤에는 구름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하늘에 이제는 작은 별들이 하나씩 떠 있었지요. 서유는 어머니 곁에 서서 같은 하늘을 보았고 노파는 방 안에서 그들의 발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은덕은 오늘 마당에서 드러난 모든 일이 꿈처럼 멀게 느껴졌지만 손안에는 아직 따뜻한 현실이 남아 있었어요. 그 후로 만석은 한동안 은덕의 집 앞길을 지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전처럼 수군거리지 않았고 우물가에서 은덕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은덕은 갑자기 달라진 대접에 들뜨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새벽이면 물을 댔고 낮이면 부엌과 밭을 돌보고 저녁이면 아궁이 앞에서 서윤의 해진 옷을 꿰맸어요. 다만 그의 등은 예전보다 조금 고다졌고 마당의 불빛은 전보다 더 오래 꺼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마을 어른들은 은덕의 집으로 작은 장작 묶음과 겨울무 몇 개를 보내왔어요. 은덕은 처음에는 받기를 망설였지만 덕보가 찾아와 나눔은 빚이 아니라 길을 평평하게 하는 흙입니다. 라고 말하자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그는 그날 저녁 받은 무로 국을 끓이고 장작 한 토막을 아껴 아궁이에 넣었어요. 불꽃이 천천히 일어나 부엌 벽을 붉게 물들였고 그 빛 속에서 은덕의 집은 다시 작고 따뜻한 살림집으로 돌아왔어요.
노파는 여전히 며칠 더 머물렀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의심하기보다 조심스레 바라보았고 누구도 함부로 다가와 묻지 않았지요. 노파도 더 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침마다 서윤이 마당을 쓸 때면 귀를 기울이고 은덕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면 조용히 냄새를 맡으며 미소 지었어요. 큰 예언을 품은 사람이라기보다 긴 길을 걸어온 피곤한 노인처럼 지냈지요. 그래서 은덕은 오히려 더 편안히 그를 모실 수 있었어요. 마을에 소란이 잦아든 어느 저녁, 은덕은 마당 가운데 놓였던 등잔을 깨끗이 닦아 방 안 선반에 올려두었어요. 서윤은 그 등잔을 바라보다가 폭풍우 치던 밤에도 그 불이 이렇게 작았느냐고 물었어요. 은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았지. 하지만 작은 불도 누군가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단다 라고 말했어요. 서윤은 그 말을 오래 생각하는 듯 했어요. 노파는 아랫목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아주 낮게, 그리고 때로는 작은 불이 한 아이의 길도 밝히지 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이 방 안에 머무는 동안 은덕은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아직 어린 얼굴이었고 눈썹 끝에는 낮에 마당을 쓸다 묻은 먼지가 조금 남아 있었지요. 제왕의 운명이라는 말은 은덕에게 너무 멀고 낯설었어요. 그러나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오늘처럼 남의 비를 모른 척하지 않는 마음만 잃지 않기를 바랐어요. 은덕은 그 바람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윤의 밥 위에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더 얹어주었어요. 그 밤 은덕의 집은 폭풍우가 오기 전보다 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외로운 침묵이 아니었어요. 부엌에는 밥 냄새가 남아있었고 마루 끝에는 서윤이 가지런히 벗어둔 집신이 있었으며 방 안에는 노파의 낮은 숨소리가 은은하게 이어졌어요.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등불을 낮추고 하루를 접고 있었지요. 은덕은 문고리를 확인한 뒤 아들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늘 이 집은 다시 집이 되었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의 공기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폭풍우가 남긴 부러진 가지들은 택감으로 쌓였고 무너진 담장은 이웃들의 손을 거쳐 다시 낮게 세워졌지요. 은덕의 집 앞길에도 예전처럼 아이들의 발소리와 물동이 부딪히는 소리가 오갔어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람들의 눈길이 더는 은덕의 집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지나가다 안부를 묻고 누군가는 장독대 옆에 말린 고추가 곱다고 칭찬했어요. 은덕은 그런 변화가 고마우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갑자기 따뜻해진 말은 때로 햇볕처럼 좋기도 하고 오래 그늘에 있던 사람에게는 눈부시기도 했지요. 그는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 우물물을 댔고 마당을 쓸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붙였어요. 달라진 대접을 받는다고 손길을 느리게 하지 않았고 지난 서러움을 기억한다고 마음을 닫지도 않았어요. 그저 오늘도 밥이 있고 아이가 무사히 눈 뜨는 것에 감사했어요. 서윤은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전에는 과부의 아들이라며 멀찍이 서 있던 아이들도 이제는 우물가에서 서윤에게 말을 걸었고 부러진 팽이를 고쳐달라며 다가왔지요. 서윤은 갑자기 생긴 관심에 어색해하면서도 누구에게나 같은 말투로 대했어요. 은덕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작게 웃었어요. 아이가 칭찬에 들뜨지 않고 멸시에 주눅 들지 않기를 바랐는데 서윤은 어린 나이에도 그 길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 노파는 여전히 은덕의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워진 사람처럼 집 안팎을 더 오래 살폈어요. 아침이면 문턱에 앉아 마당 빗자루 소리를 듣고 낮이면 장독대 뚜껑 여닫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저녁에는 서윤이 글자를 따라 쓰는 소리를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지만 한 번 말할 때마다 은덕의 마음 어딘가에 오래 남는 돌 하나를 놓아두는 듯 했어요. 어느 날 덕보가 장작을 지고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몰래 놓고 가지 않고 살인문 앞에서 은덕을 불렀지요. 은덕이 나가자 덕보는 장작 묶음을 내려놓고 은덕의 집 지붕을 한번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는 겨울을 넘긴 지붕은 봄비를 더 단단히 맞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은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덕보는 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은덕은 그 말이 지난 일을 견딘 집과
사람에게 주는 조용한 축복임을 알았어요. 그날 저녁 은덕은 덕보가 가져온 장작 중 가장 마른 토막을 골라 아궁이에 넣었어요. 불꽃은 밝고 고르게 일어났고 부엌 안에는 오래간만에 포근한 열기가 돌았지요. 은덕은 물을 얇게 썰고 말려둔 시래기를 물에 불려 국을 끓였어요. 서유는 마당에서 작은 걸상을 닦아 방 안으로 들였고 노파가 앉기 편하도록 아랫목 가까이에 놓았어요.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 모든 손길은 집이 다시 숨을 고르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은덕을 부르는 말투가 달라졌어요. 우물가에서 예전에는 은덕의 이름을 낮게 부르거나 피하던 이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물동이를 받아주었지요. 어떤 안악은 지난날 헛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부끄럽다며 말린 콩 한 줌을 은덕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은덕은 그 콩을 받으며 사람 마음도 날씨처럼 흐렸다. 맑아지는 날이 있지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안악은 눈시울을 붉히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석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아예 마을을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줄었지요. 들리는 말로는 자기 집 뒤뜰을 고치며 조용히 지낸다고 했어요. 은덕은 그를 원망하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서윤이 만석 이야기를 물었을 때도 그는 사람은 자기 그림자를 보게 되면 한동안 해를 바로 보지 못한다고만 말했어요. 서윤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미워함보다 조용한 거리를 택했다는 것은 느꼈어요. 며칠 뒤 노파는 은덕에게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은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음에는 낯선 길손이었고 다음에는 두려운 비밀을 품은 사람 같았지만 이제는 이 집의 아랫목에 오래 앉아있던 가족 같은 기운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은덕은 붙잡고 싶은 마음을 삼키며 길이 아직 차갑습니다. 며칠 더 쉬어가셔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노파는 부드럽게 웃으며 길은 늘 차갑고 마음이 따뜻할 때 떠나야 발이 덜 시립니다. 라고 했어요. 노파가 떠나겠다고 한 그날부터 은덕은 더 정성껏 밥을 지었어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가장 고른 보리를 씻고 장독 깊은 곳에서 아껴두었던 된장을 조금 더 풀었지요. 서유는 산기른에서 떨어진 마른 솔잎을 주워 와 부엌 불을 살렸어요. 노파는 그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저녁상이 차려졌을 때 그는 그릇 위로 두 손을 얹고 한참 가만히 있었어요. 마치 밥 냄새만이 아니라 이 집에서 지낸 날들을 모두 마음에 담는 듯 했어요. 그 저녁은 유난히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밖에는 찬바람이 조금 불었지만 방 안에는 아궁이 열기가 은근히 돌았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흔들렸지요. 은덕은 보리밥을 작게 뭉쳐 노파 앞에 놓고 서윤에게도 따뜻한 국을 더 떠주었어요. 노파는 한 숟가락을 천천히 먹은 뒤 말했어요. 귀한 밥은 쌀 아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함께 앉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데 있구나. 은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식사가 끝난 뒤 노파는 품속에서 작은 등잔 하나를 꺼냈어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낡은 짐 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는지 알 수 없는 물건이었지요. 등잔은 크지 않았고 빛나는 장식도 없었지만 오래 손에 닿아 매끈해진 부분이 따뜻하게 윤이 났어요. 노파는 그것을 은덕에게 건네며 이 불은 높은 자리를 부르기보다 낮은 곳을 비추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은덕은 두 손으로 받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유는 등잔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이 등잔을 켜면 먼 길도 보입니까? 노파는 아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먼 길을 한꺼번에 보려 하면 발이 겁을 먹는다. 오늘 디딜 꽃만 밝히면 내일 길은 내일의 불빛을 따라 열린다라고 말했어요. 서유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려는 듯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은덕은 아이의 옆모습을 보며 큰 운명보다 오늘의 올바른 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새벽, 노파는 떠날 채비를 마쳤어요. 은덕은 밤새 꿰맨 작은 보자기에 마른 나물과 보리떡 두 조각을 싸넣었고 서유는 길에서 짚기 편하도록 지팡이 끝에 진흙을 닦았어요. 하늘은 아직 푸르스름했고 마을 지붕마다 옅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노파는 살인문 앞에 서서
은덕의 집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인사였지만 그 눈먼 고개에는 세상을 오래 본 사람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은덕은 노파를 마을 어귀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노파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은덕과 서윤이 함께 따라 나서자 더 말리지 않았지요. 세 사람은 젖은 흙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우물가를 지나고 방앗간 앞을 지나고 들판 끝에 낮은 돌다리를 건넜어요. 길가의 풀잎에는 서리가 앉아 반짝였고 멀리 산마루에서는 아침 새들이 작게 울었어요. 폭풍 우치던 밤의 무서운 길과 같은 길이었지만 이제는 그 길에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마을 어귀에 이르자 노파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는 은덕에게 더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요. 은덕은 보자기를 내밀며 몸조심하라고 말했어요. 노파는 보자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은덕의 손 위에 다시 올려놓았어요. 네가 나에게 준 것은 이미 길에 배를 채웠다. 이것은 내 아이와 나누어 먹어라. 라고 했어요. 은덕은 더 권하지 못했어요. 노파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이 아니라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노파는 마지막으로 서윤을 불렀어요. 아이는 조심스레 앞으로 나갔고 은덕은 숨을 죽였지요. 노파는 서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지는 않았어요. 다만 손을 가까이 두고 마치 아직 피지 않은 나무의 싹을 살피듯 조용히 느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높은 곳에 오를 운명보다 낮은 곳에 울음을 듣는 귀가 먼저다. 네가 어느 길을 걷든 문 밖에 비 맞은 사람을 잊지 말아라.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끝으로 노파는 산길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음은 느렸지만 이상하게도 한 번도 비틀리지 않았고 지팡이는 돌과 흙 사이를 정확히 짚었지요. 은덕과 서윤은 노파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어느 순간 흰 머리와 낡은 겉옷은 산그늘에 녹아 보이지 않게 되었고 지팡이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어요. 은덕은 그제야 자신이 오래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어요. 서윤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돌다리를 건널 때 서윤이 한번 멈추어 물을 바라보았고 은덕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지요. 물은 얕았지만 맑았고 작은 나뭇잎 하나가 물살을 따라 천천히 흘러갔어요. 서윤은 어머니, 저는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은덕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떤 높은 자리도 오래 앉을 수 없단다 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 은덕의 집에는 노파의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허전하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아랫목에는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듯했고 문가에는 지팡이가 짚고 지나간 낮은 흔적이 마음속에 남아있었지요. 은덕은 노파가 준 등잔을 방 한쪽 선반에 올려두었어요. 밤마다 그 등잔을 바라보면 폭풍 우치던 밤 문을 열던 자신의 떨린 손과 마당에서 진실을 밝히던 자신의 목소리가 함께 떠올랐어요. 그는 이제 그 모든 일을 두려운 기억으로만 여기지 않았어요. 겨울은 천천히 깊어졌어요. 첫눈이 내린 날 마을 아이들은 들판으로 뛰어나가 하얀 발자국을 남겼고 서윤도 잠시 그들과 함께 웃었어요. 은덕은 처마 밑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국을 끓였지요. 우물가에서는 누군가 은덕의 집 굴뚝 연기가 참 곱게 오른다고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 말 뒤에 다른 수군거림이 붙었겠지만 이제는 그저 겨울 아침의 평온한 말로 남았어요. 마을은 그렇게 천천히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서윤은 겨울밤마다 은덕 곁에 앉아 글을 익혔어요. 글자를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은덕은 남편이 남긴 낡은 책을 꺼내 아이에게 천천히 읽어주었지요.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서윤은 방앗간 주인이나 마을 어른에게 물어보았고 사람들은 기꺼이 가르쳐 주었어요. 아이의 배움은 큰 서당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작은 집의 등잔 아래와 마을 사람들의 느린 손길에서 자라났어요. 은덕은 그것이 서윤에게 가장 단단한 바탕이 되리라 믿었어요. 만석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느 눈 오는 날 그는 은덕의 집 앞에 마른 장작 한 묶음을 놓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은덕은 창호지 너머로 그 뒷모습을 보았지만 그를 불러 세우지는 않았어요. 서윤이 왜 말하지 않느냐고 묻자 은덕은 사람이 돌아서는 길에도 말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날 은덕은 그 장작을 바로 쓰지 않고 헛간 한쪽에 두었어요. 미움도 용서도 서두르지 않고 겨울처럼 천천히 지나가게 두었어요. 봄이 가까워질 무렵 은덕의 뒤뜰밭에는 새싹이 올라왔어요. 눈이 녹은 흙은 검고 부드러웠고 장독대 곁에 뽕나무에도 작은 눈이 맺혔지요. 은덕은 서윤과 함께 씨앗을 고르며 올해는 배추를 조금 더 심어보자고 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흙을 손으로 만졌어요. 그 손은 아직 아이의 손이었지만 지난 폭풍과 마을의 소란을 겪으며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은덕은 그 손이 언젠가 어떤 일을 하든 먼저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기를 바랐어요. 어느 저녁 마을 어른들이 은덕의 집에 모였어요. 큰 잔치라 할 것은 없었지만 새봄을 앞두고 서로 겨울을 잘 넘긴 것을 나누는 작은 자리였지요. 방앗간 주인은 떡 몇 조각을 가져왔고 젊은 안악은 말린 나무를, 덕보는 산에서 주운 마른 버섯을 내놓았어요. 은덕은 받은 것들을 모두 솥에 넣어 따뜻한 국을 끓였어요. 사람들은 마당과 마루에 나누어 앉아 김이 오르는 그릇을 받아들었고 오래전 은덕의 집을 무겁게 누르던 말들은 그 김 속에서 멀어져 갔어요. 그 자리에서 마을 어른 하나가 서윤에게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어요. 사람들은 혹시 노파가 말한 큰 운명을 떠올리며 귀를 기울였지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어머니를 한번 보고 대답했어요. 저는 비 오는 밤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당에 앉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용하다가 곧 부드럽게 웃었어요. 은덕은 웃지 못하고 눈시울만 적셨지요. 그 대담이 아이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밤이 깊어 사람들이 돌아간 뒤 은덕과 서윤은 남은 그릇을 씻고 마당을 정리했어요.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고 우물물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지요. 은덕은 노파가 준 등잔에 불을 붙여 마루 끝에 놓았어요. 작은 불꽃은 바람에 조금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어요. 서윤은 그 옆에 앉아 한참 불을 바라보았고 은덕은 아이의 어깨에 낡은 겉옷을 덮어주었어요. 집은 다시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많은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은덕은 그날 밤 서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큰 비를 만나는 날이 있다. 그때 문을 닫고 혼자 마른 채로 있는 것도 쉬운 길이고 문을 열어 함께 젖는 것도 한 길이다. 나는 네가 언제나 무리해서 문을 열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누군가의 목숨이 문 밖에 서 있을 때 내 마음의 등불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서윤은 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뒤로 세월은 조용히 흘렀어요. 서윤은 자라며 마을의 작은 다툼을 말없이 듣고 어른들이 놓친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아이가 되었지요. 먼 훗날 그가 어떤 큰 길로 나아갔는지는 마을 사람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는 그가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자리에 올랐다고 했고 어떤 이는 높은 이름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살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은덕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소문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서윤은 여전히 폭풍우 치던 밤, 이불을 나누어 주던 아이였어요. 마지막 겨울바람이 지나던 밤, 은덕은 부엌불을 낮추고 서윤과 마주 앉아 따뜻한 보리밥을 나누어 먹었어요. 밖에는 별이 고요히 빛났고 우물가의 바가지는 엎어둔 채 쉬고 있었지요. 노파가 남긴 등잔은 마루 끝에서 낮은 불빛을 내고 있었어요. 은덕은 아들의 그릇에 국을 조금 더 떠주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밤도 우리 집 불이 꺼지지 않았으니 이제 마음 놓고 자도 되겠구나. 그 일이 있은 뒤로 몇 해가 흘렀어요. 은덕의 초가집은 여전히 마을 끝에 있었고 우물가의 돌도 장독대 옆 뽕나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요. 다만 서윤은 어느새 어머니의 어깨를 넘볼 만큼 자라 있었고 손에는 어린 시절의 부드러움과 바티를 거둔 사람의 단단함이 함께 배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윤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에게 먼저 달려오곤 했어요. 은덕은 그런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폭풍우 치던 그 밤을 떠올렸어요.
앞을 보지 못하던 노파가 젖은 옷자락을 끌며 문 밖에 서 있었고 자신은 등잔불을 손바닥으로 가리며 문을 열었지요. 그때는 몰랐어요. 작은 친절 하나가 집안을 흔들고 다시 집안을 세우며 한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평생 꺼지지 않을 불씨를 남길 줄은요. 은덕은 노파가 남긴 등잔을 방 안쪽 선반에 올려두고 먼지를 닦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해 겨울도 유난히 길었어요. 산등 성이에는 눈이 여러 번 내렸고 마을길은 아침마다 얼어붙어 사람들의 발걸음을 더디게 했지요. 은덕은 날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살리고 서유는 산기댐에서 마른 가지를 주워 왔어요. 어느 날 저녁 서유는 장작을 들고 돌아오다가 마을 어귀에서 낯선 아이 하나를 보았어요. 아이는 얇은 저고리 차림으로 돌담 아래에 웅크리고 있었고 손에는 헝겊으로 감싼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지요. 서유는 처음에 그 아이가 어느 집 심부름을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의 발은 젖어 있었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서유는 장작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어디서 왔느냐? 이 추운 저녁에 왜 혼자 있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꾸러미만 품에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무엇인가를 지키려는 고집도 함께 있었지요. 서유는 그 눈빛을 보고 오래전 자신의 어린 마음을 떠올렸어요. 서유는 아이를 억지로 일으키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겉옷을 벗어 아이의 어깨에 덮어주었지요. 말하기 싫으면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밤새 얼어붙을 것이다. 우리 집은 멀지 않다. 아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마을 안쪽에서 누군가 아이를 찾는 듯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그 소리를 듣자 몸을 움찔했고 서유는 더 묻지 않고 아이 앞에 서서 바람을 막아주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장터에서 자주 다니던 떠돌이 장사꾼이었어요.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마을길을 돌아다녔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아이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지요. 서유는 그가 아이의 아버지인지 아니면 아이를 부리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아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떨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어요. 서유는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샛길로 돌아 집으로 향했어요. 하늘에는 어두운 구름이 낮게 깔렸고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은덕은 살인문 밖 발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어요. 서윤이 낯선 아이를 데리고 선 것을 보자 그의 얼굴에는 놀람보다 먼저 걱정이 떠올랐지요. 은덕은 아이의 젖은 발과 떨리는 손을 보자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어서 들어오너라. 말은 몸이 녹은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 말은 오래전 노파를 맞이하던 밤과 닮아 있었어요. 서유는 순간 가슴이 따뜻하게 저렸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그 마음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이의 이름은 달래였어요. 그는 산 너머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를 일찍 잃고 먼 친척이라는 사람을 따라 장터를 떠돌며 살았다고 했어요. 친척은 달래에게 물건을 팔게 하고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그날 달래는 죽은 어머니가 남긴 작은 놀이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망쳤어요. 꾸러미 안에 든 것은 밥도 돈도 아니었고 낡은 천에 쌓인 작은 나무 놀이개 하나였어요. 은덕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젖은 버선을 벗겨 말렸어요. 그날 밤 은덕의 집에는 다시 낯선 숨소리가 함께 머물렀어요. 아궁이 불은 작게 타올랐고 솥에서는 묵국 냄새가 조용히 퍼졌어요. 달래는 처음에는 밥그릇에 손을 대지 못했지만 은덕이 먼저 한 숟가락을 떠먹고 웃어 보이자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서유는 자기 몫의 국을 조금 덜어달래 그릇에 부었어요. 달래는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서유는 별일 아니라는 듯 따뜻할 때 먹어야 배가 덜 아프다 라고 말했어요. 그 밤이 깊어질 무렵 살인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어요. 떠돌이 장사꾼이었지요. 그는 문 밖에서 달래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은덕은 달래를 방 안쪽에 앉히고 서윤에게 등잔을 가져오라 했어요. 그것은 노파가 남기고 간 등잔이었어요. 서윤은 조심스레 불을 붙였고 마당에는 작지만 맑은 빛이 퍼졌어요. 은덕은 문을 열고 장사꾼을 바라보았어요.
이 밤에 아이를 데려가려면 먼저 그 아이가 왜 당신을 두려워하는지 말해야 합니다. 장사꾼은 처음에는 은덕을 우습게 보았어요. 과부의 집이라면 소리를 높이면 물러날 줄 알았지요. 그러나 마당 가운데 선은덕의 눈빛은 오래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집을 지켜낸 날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윤도 어머니 곁에 서 있었고 손에는 등잔이 들려 있었어요. 장사꾼은 달래가 자신의 친척이며 물건값을 가지고 달아났다고 떠들었어요. 그러나 달래의 꾸러미에는 돈이 없었고 남은 것은 나무 놀이개와 해진 천뿐이었어요. 소란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덕보도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고 방앗간 주인과 우물가 안악들도 눈발을 맞으며 살인문 밖에 섰지요. 장사꾼은 사람들이 모이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돈을 훔쳤다 하더니 다음에는 물건을 잃어버렸다 했고 또 다음에는 아이가 은혜를 모르고 도망쳤다고 했어요. 서유는 그의 말이 변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낮게 말했어요. 참말은 길이 하나인데 거짓말은 자꾸 새끼를 만듭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보는 장사꾼의 진보다리를 바라보며 남의 어린 손으로 번 밥은 목에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라고 한마디 했어요. 장사꾼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는 더 큰 소리를 내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그에게서 멀어져 있었어요. 방앗간 주인은 달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 돌아가고 싶으냐? 달래는 겁에 질렸지만 또렷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 작은 고갯짓 하나가 밤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마을 어른들은 장사꾼에게 더는 아이를 끌고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달래가 정말 친척이라면 산 너머 마을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때까지는 마을에서 아이를 보호하겠다고 했지요. 장사꾼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욕을 삼켰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더는 우길 수 없었어요. 그는 자기 짐을 들고 눈발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뒷모습은 한때 만석이 살인문 밖으로 물러나던 모습과 어딘가 닮아 있었어요. 은덕은 마음속으로 긴 숨을 내쉬었어요. 달래는 그날 은덕의 집에서 잠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불 끝을 꼭 잡고 누웠지만 밤이 깊어지자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했지요. 은덕은 달래의 젖은 머리칼을 말려주고 해진 소매를 꿰매주었어요. 서유는 마루 끝에 앉아 노파의 등잔불을 바라보았어요. 그 불빛은 오래전 자신과 어머니를 지켜주었고 오늘은 또 다른 아이의 밤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서유는 등잔불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달래의 일을 의논했어요. 산 너머 마을에 사람을 보내 아이의 사정을 알아보기로 했고 그동안 달래는 은덕의 집에 머물게 되었지요. 은덕은 갑자기 식구가 하나 늘어난 셈이었지만 실은 기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달래에게 작은 빚을 내어주고 머리를 단정히 묶어주었어요. 달래는 거울도 없이 손으로 머리끝을 만지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아직 작았지만 얼었던 땅 위에 처음 돋는 새싹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달래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작은 등불을 좋아했다고 했어요. 밤마다 등불 아래에서 실을 감고 달래에게 사람은 어두운 길에서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지요. 은덕은 그 말을 듣고 노파를 떠올렸어요. 서윤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달래에게 노파가 남긴 등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달래는 등잔을 바라보며 손을 모았어요. 그러면 이 불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을 지켜온 불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봄이 가까워질 무렵 산 너머에서 소식이 왔어요. 달래의 부모는 정말 세상을 떠났고 그 아이를 데려간 친척은 오래전부터 아이에게 제대로 된 보살핌을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을 어른들은 달래가 원하면 이 마을에 머물 수 있게 하자고 했고 은덕은 조용히 달래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집은 넓지 않다. 밥도 늘 넉넉하지는 않다. 그래도 문 밖에서 떨 필요는 없게 해주마. 달래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뒤로 은덕의 집에는 세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게 되었어요. 새벽이면 은덕이 물을 했고 서윤이 마당을 쓸고 달래가 장독대 옆에 작은 바구니를 놓았지요. 달래는 손끝이 야무져 바느질을 빨리 배웠고 서윤은 산에서 나무를 해오며
달래가 길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함께 걸어주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달래를 낯설게 보지 않았어요. 우물가 안악들은 쓰지 않는 천조각을 모아주었고, 덕보는 아이에게 산길에서 길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조용한 밤,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노파의 등잔을 가운데 두고 밥을 먹었어요. 보리밥과 무국, 된장에 무친 나물이 전부였지만 달래는 그 밥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처럼 천천히 먹었어요. 은덕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깊어졌어요. 서유는 언젠가 먼 길을 걸을 아이였고 달래도 이제 자기 길을 다시 배워갈 아이였지요. 은덕은 두 아이에게 높은 말 대신 밥을 더 떠주었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때로는 어떤 가르침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달래가 잠든 뒤 서유는 은덕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그 노파님은 제가 큰 사람이 될 거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큰 사람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은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등잔불을 바라보았어요. 불꽃은 작게 흔들렸지만 방안을 충분히 밝히고 있었지요. 은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큰 사람은 많은 사람이 올려다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 쓰러질 때 가장 먼저 몸을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일 수도 있단다. 서유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았어요. 그는 높은 자리를 상상하기보다 눈 오는 밤, 돌담 아래 웅크리고 있던 달래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폭풍우 속 노파를 들이던 어머니의 등을 떠올렸지요. 어쩌면 운명은 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작은 문 앞에서 선택하는 것일지도 몰랐어요. 서유는 등잔 앞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되더라도 자신이 든 불을 남을 몰아내는 데 쓰지 않고 길을 잃은 사람을 데려오는 데 쓰겠다고요. 세월은 다시 천천히 흘렀고 은덕의 집은 마을 끝의 작은 집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그 집의 문은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집을 등잔집이라 부르기도 했어요. 밤길에 늦은 사람이 있으면 은덕은 마루 끝에 불을 켜두었고 서윤과 달래는 그 불빛 아래에서 각자의 일을 배웠어요. 누구도 그 불이 어디까지 닿을지 알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폭풍우 치던 밤, 하나의 등불이 한 집을 살렸고 눈 내리던 밤 같은 등불이 또 한 아이를 살렸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한 과부의 가난한 집이나 한 아이에게 예고된 큰 운명만이 아닙니다. 참으로 오래 남는 것은 폭풍우가 치던 밤, 두려움을 알면서도 문을 열었던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은덕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남들 앞에서 큰 소리 칠 줄도 몰랐으며 가진 것이라곤 작은 집과 어린 아들, 꺼지지 않게 지켜온 등잔불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불빛 하나가 길 잃은 노파를 살렸고 거짓말에 흔들리던 마을의 마음을 밝혔으며 서윤이라는 아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삶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문을 닫고 싶어지는 밤을 만납니다. 내 살림도 넉넉하지 않고 내 마음도 이미 지쳐 있으며 남의 시선이 두렵고 괜히 나섰다가 손해를 볼까 걱정되는 순간이 찾아오지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조용히 모른 척하는 것이 편하다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용히 묻습니다. 문 밖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로 아무 일도 아닌 듯 잠들 수 있겠느냐고요. 은덕이 위대한 까닭은 세상을 바꿀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춥고 두려운 밤에도 남의 추위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친절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석 같은 사람은 남의 선함을 만만하게 보고 조용한 사람의 침묵을 힘없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오면 단단해져야 합니다. 은덕은 남을 도왔지만 거짓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았고 자신의 집과 아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끝내 마당 가운데 섰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가 말하는 착함은 아무 말 없이 당하는 착함이 아닙니다. 따뜻하되 흐려지지 않고 낮지만 꺾이지 않으며 남을 품되 자기 집의 문턱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서윤에게 내려진 제왕의 운명도 결국 높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큰 사람은 많은 사람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울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린 서윤은 어머니가 노파에게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한 그릇에 묽은 죽, 젖은 어깨에 덮어준 수건, 작은 등잔불을 지키는 손길이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았지요. 그래서 그 아이가 훗날 어떤 자리에 오르든 그의 첫 가르침은 궁궐도 스승의 큰 말도 아니라 어머니의 부엌과 폭풍 우치던 밤의 살인문이었습니다. 작가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가장 귀한 장면은 예언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니라 은덕이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은 선함, 이름 없는 사람에게 내어준 따뜻함,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자리에서 행한 작은 선택이야말로 사람의 참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주 큰 성공과 높은 이름을 말하지만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대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든 날에도 밥을 나누는 마음, 억울한 말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태도, 아이에게 미움보다 바른 길을 가르치려는 조용한 사랑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비 오는 밤에 우리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귀해집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줄 수 있고 힘이 크지 않아도 억울한 사람 곁에 서줄 수 있으며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누군가의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이 어두운 길 위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밝혔던 그 작은 불빛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은덕의 지풀이 끝내 꺼지지 않았듯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